자, 오늘 340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잠깐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후반부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가 화학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화학 평형. 화학 평형은 일단 가역 반응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 전제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역 반응에서의 평형 상수 구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화학 평형의 원리, 르샤틀레의 원리, 그 다음에 평형에 영향을 주는 거. 대표적으로 화학 평형에 영향을 주는 그 물리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농도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압력이 있었고요, 그죠? 세 번째가 온도가 있었어요, 그죠? 특히 온도는 평형을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평형 상수에도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인자였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그리고 이제 화학 평형은 그냥 전반적으로 뭐 산염기 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산화환원 부분도 화학 평형에 대한 개념이 계속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는데 우리가 7장에서 다룬 화학 평형은 일단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화학 평형에 대한 개념, 그죠? 상평형, 용해평형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산염기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염기 단원에서는 일단 산염기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죠? 산성이 뭐고, 염기성이 뭐고, 그 다음에 산염기의 정의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아르니우스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있고, 루이스 정의가 있었어요, 그죠? 특히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 출제 빈도가 꽤 높아지고 있는데, 그 정의에 의하면 짝산, 짝염기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염기의 상대적인 세기도 또 역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산염기의 약산, 약염기 반응에서 우리 또 뭐가 들어가냐면 화학 평형이 들어가요, 그죠? 개념이 들어가서 이온화 상수 구하는 거라든가 물의 이온 곱상수,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산염기 단원 다뤄줬으며, 마지막에 이제 완충 용액을 하면서 산염기 단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화환원 부분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산화환원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뭐고, 특히 산화환원을 갖다 정의를 산소 입장에서 우리 산소와 결합한다, 떨어져 나간다. 수소가 또 결합한다,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전자를 잃는다, 얻는다의 개념 외에 우리가 산화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렇죠? 산화수 결정규칙 8가지를 공부하면서 호돈성 물질의 산화수는 0이었고요. 그 다음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도 0이었고, 그 다음에 단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고 산화수였고, 원자단 이온은 산화수의 총합이 전하량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절대 마이너스 1이 있었고,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 알칼리 토금속은 플러스 2,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플러스 3. 그렇죠? 그리고 수소는 웬만하면 산화수가 얼마였어요? 플러스 1이었는데, 예외적으로 과산화물인 경우에,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를 갖는 경우, 아니, 과산화물이 아니라 어디죠? 그렇죠? 금속과 결합했을 때, LiH라든가, 그 다음에 MgH2, AlH3, 이걸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렸죠. 그죠?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됐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주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데 반해, 예외적으로 과산화물, 그죠? 과산화소라든가, 과산화 리튬, 그죠? 금속 과산화물이죠. 그죠? 그리고 플로린과 결합했을 때는 예외적인 산화수를 갖는다. 이러한 결정 규칙에 따라서 산화수를 쭉 결정하는 것까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산화환원 반응의 예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특히 할로젠 원소의 산화환원 반응을 맨 마지막에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뭐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로 산화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 나오고 있었는데, 그죠? 특히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 얘기가 나오면 산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환원이 잘 되는 걸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지난 시간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340페이지 화학전지와 전기분해, 얘 중단원 통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아주 내용은 교재에 실린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은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좀 내용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40페이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거예요. 밑줄 치세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자. 왜 복습을 하면서 이제 끄집어 갖고 나왔냐면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이 17쪽 무슨 원소였어요, 여러분? 할로젠 원소였죠, 그죠? 할로젠 원소에서 제가 당부드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크다 그러면 무슨 반응을 잘한다? 환원 반응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반응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그 칠판에 쓴 타이틀처럼 금속의 반응성에 관련된 문제들의 출제 빈도가 꽤 높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반응성 하면은 무슨 반응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가 너무너무 쉽다. 산화 반응과 연결시키기 쉽고, 그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 부분이 바로 뭐 어때요? 반응성에 대한 차이가 산화 반응에 대한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금속의 이온화 경향 그러면 당연히 반응의 순서를 쭉 그 금속들의 그 원소 기호를 나열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어떻게 순서가 결정돼요? 제일 먼저 그렇죠. 뭐 우리 한글로 쓴다면 뭐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그리고 수, 구, 수, 은, 백금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세뇌당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외우고만 있지 이게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실제로 경희대학교 구수면접 시험에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외워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앞에서 또 싸구려처럼 칼카나마 이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칼카나마를 외우면서 읊조리면서 어때요? 한번 써보면 칼이 뭐죠? 칼륨이고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연, 그리고 철, 그리고 니켈. 주는 뭐예요? 주석. 그 다음에 납은 나빌터이고, 그 다음에 수는 수소, 그 다음에 구는 구리, 수는 수은이고, 은은 은. 그죠? 그 다음 백은 백금이며, 그 다음에 금은 금일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 그러고 나서 교수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거 왜 외우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외우기만 했지, 외우고 있는 이유는 그닥 우리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우리 한번 이윤을 한번 학습해 본다면, 이렇게 나열해 놓고, 즉,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반응성이 증가하는 거죠? 반응성이 증가하고, 이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이 반응성에 뭐가 되기 쉽다? 그렇죠. 산화되기 쉽다라는 얘기고, 산화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그렇죠.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뭐 이런 말들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